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라고 하는 친구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가장 먼저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거 보면은 물리 변화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물리 변화는 생각보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어떠한 물질이 변화를 하는데 물리적으로만 변화를 한다라는 거야. 그 뜻은 결국에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정도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의 대체적인 예시가 첫 번째는 모양이 변화하는 것. 모양이 변화하는 것. 즉 얘들아, 우리가 종이를 막 구겨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가 막 불이 안 타니? 그렇지 않지. 종이의 성질이 막 사라지니? 그렇지 않죠.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태 변화. 야,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다. 그지? 상태 변화. 그냥 물이 녹고 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걸 우린 다 통틀어서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상태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H2O가 수증기가 돼도 그대로 그냥 H2O죠. 물이 그대로 얼음으로 얼어도 똑같이 H2O일 거야. 그지? 그런 거 상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확산. 그치? 확산이라든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설탕 그냥 입자 상태로 입에 넣으면 어때요? 달죠. 그 물에 녹여요. 갑자기 설탕물이 짜지나요? 달죠. 성질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융해 같은 친구들도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융해예요? 용해다. 미안합니다. 융해는 녹는 거지, 얼음이. 쏘리. 용해죠. 쪽팔려. 용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게,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원소, 원자, 분자라고 하는 친구 열심히 공부했었지. 그치? 거기서 얘들아, 우리 한번 분자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분자. 자, 우리가 2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원소, 원자, 분자라고 하는 친구에서 저 분자라고 하는 친구는 성질적 의미를 가져요.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성질적 개념,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 분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성질적 개념이 바뀌는 거지. 즉, 분자가 변화했다, 다른 분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어떻게 될까? 바뀐 거겠지. 근데 지금 물리 변화는 성질이 그대로니까 물리 변화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분자는 다 어떨까요? 그대로겠죠. 그쵸? 따라서 이 세 친구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즉 물리 변화라고 하는 친구는 분자는 항상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들아, 상태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이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가 되었어? 기체 상태가 됐다는 것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 멀어진 거고요. 그치? 그리고 물로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일반적인 물질들이라고 한다면은 고체 상태가 되었을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더 가까워지지. 즉, 입자 사이의 배열만 변화하는 거죠.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물리 변화는 분자가 그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 사이사이의 거리만 달라지는 거죠. 그쵸? 따라서 물리 변화라고 하는 친구는 분자의 거리만 변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물리 변화 말고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두 번째 내용인데, 화학 변화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라고 하는 친구는
물리 변화랑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 다르냐?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합니다. 성질이 변한다. 그럼 우리가 방금 공부했으니까 화학 변화라고 하는 친구는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의 첫 번째 예시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연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연소가 뭐예요? 그렇죠. 태우는 거. 불에 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이를 불에 태우게 되면은 그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니? 안 남아있죠? 성질이 변화였네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철의 부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철의 부식. 여러분, 철의 부식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녹쓰는 거죠. 그쵸? 철이 녹쓴다. 즉 무슨 소리예요? Fe2죠, 철이 원래. Fe, 영어 2로 되어 있는 Fe가 있는데 철이 부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산화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물질이 생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질이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쵸? 자, 세 번째로는 얘가 조금 중요합니다. 음식의 숙성이랑 부패 같은 거. 숙성이 된다 혹은 썩는다. 이런 것도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이 바뀌는 거니까 분자도 어떻게 되겠어? 변하겠지. 따라서 화학 변화라고 하는 친구들은 분자가 변합니다. 분자가 변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물의 분해라고 하는 친구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라부아지에가 실험을 한 적도 있고요. 전기 분해라고 한 것도 한 적이 있어요. 물은 H2O죠. 그 친구가 전기 분해를 하던 뭐 주출관에 넣어서 실험을 진행하던 간에 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산소랑 수소로 바뀌었죠. 그쵸? 즉 어떤 무언가가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할 거야. 오케이? 자,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니까 우선 지금 당장 2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간단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물리 변화는 성질이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치? 성질 그대로.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분자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고요. 성질이 변한다. 그 뜻은 분자도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지? 우선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깊숙하게 파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좀 과학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물리 변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성질이 그대로고 분자가 그대로고 거리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는 이 화학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물리 변화도 그 살짝 한번 접근을 해보긴 할 텐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즉, 분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달라지는 게 없어. 크게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지. 그지? 딱히 뭐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고 분자가 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물질의 생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약간의 주장을 덧붙여서 입자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거든요. 자, 돌턴의 입자설에서 뭐라고 주장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입자, 즉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새롭게 생성이 되나요? 아닙니다. 분자가, 아니 원자가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결국에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생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저 원자라고 하는 친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 파트 넘어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하나가 쭉 나와 있게 될 겁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물리변화랑 화학변화의 입자 배열입니다. 변화의 입자 배열이야.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이거 물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 물 분자는. 오케이? 자, 물 분자가 두 개 있습니다. 물 분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할게요. 물리 변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거리가 조금 이 정도의 거리 차이가 존재하죠? 그쵸? 이 거리 차이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멀어졌죠. 거리 차이가. 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거야. 물 같은 경우에서 입자 사이 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지는 거. 뭐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증발. 또 상태 변화의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은 기화했다. 즉 왼쪽으로 가는 것은 물리 변화, 상태 변화하는 기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돌려볼 거예요. 화학 변화할 겁니다. 여러분, 저 물을 물리 변화가 아닌 화학 변화, 아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O 두 개. 우리 책 이름이 뭐였니? O2. O2 뭐예요? 산소죠. 그죠? 그 다음, 그럼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작은 게 뭘까? 수소. 수소가 두 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H2가 몇 개 만들어진 거야? 두 개 만들어진 거네. H가 뭐예요? 수소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입자의 배열 변화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왼쪽으로 갔던 물리 변화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분자의 모양은 변화였나요? 모양은 그대로 똑같죠. 무엇만 달라졌어요? 위치, 거리만 달라졌죠. 즉 이렇게 이쁘게 배열되었던 친구가 배열이 어떻게 됐어? 굉장히 지 멋대로 멀어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화학 변화를 예시를 하면 왜 시계를 봐? 웃어? 넌 엿먹을래? 자, 오른쪽 화학 변화를 보시게 되시면은 아예 새로운 물질이 바뀌었죠. 생겼죠. 즉 분자가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새로운 분자가 완성된 거야. 그지? 그와 동시에 이 분자가 원래 이렇게 배열되어 있었죠. 근데 이 배열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깨지고 다른 물질 만들어졌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즉 1번 물리 변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물리 변화에서는 변한 게 뭐가 변했어요? 배열이 변했죠. 근데 무슨 배열이 변했어? 분자는 그대로니까 분자의 배열만 변한 거예요. 분자의 배열이 변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치? 분자에 대한 배열만 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변하지 않은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나요? 분자에 대한 종류는 변하지 않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 세볼게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산소였네. 산소 몇 개 있어? 원래 물리변화 해도. 자, 파란색 동그라미가 수소네요. 수소 원래 몇 개 있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즉 변하지 않은 거 두 번째, 원자의 종류 변했니? 안 변했지. 원자의 개수 변했니? 변하지 않았죠. 그 다음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성질도 어떻게 되겠어? 안 변했겠다. 이게 물리 변화야. 이해됐니? 좋아요. 자, 두 번째는 화학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확실하게 개념 잡고 갑시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화학 변화에서는 아예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무슨 삶은 훈제란 같지 않니? 저렇게 팔던데? 원래 훈제란 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배열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달라졌지. 자, 근데 이 배열은 무슨 배열이라고 봐야 돼? 분자의 배열이야? 원자끼리의 배열이야? 원자끼리의 배열이지. 즉, 이 원자끼리의 배열이 어떻게 됐어? 화학변화에서는 변했어. 변했지. 달라졌지. 단어가 어려워져요. 단어가. 그래서 화학변화에서는 분자 배열이 변한 게 아니고 무엇이 변했다? 네,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오케이? 화학변화에서 변하는 것은 저거 하나만 변한 거예요. 원자의 배열만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분자가 생성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이 파생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화학변화도 잘 보세요. 원래 산소 개수 몇 개 있었죠? 2개요. 화학변화 일어난 후에도 몇 개 있어요? 2개요. 수소 원래 몇 개 있어요? 4개요. 화학변화 일어난 후에도 4개 있죠. 즉, 화학변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원자의 종류와 그 다음 나머지 분자의 개수는 변했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써놨어요. 그죠? 차근차근 읽어보시게 되면 될 겁니다. 근데 얘들아, 분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 다 내용 이야기한 거죠. 얘들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질량은 당연히 어떻겠어? 둘 다 일정해요. 그죠? 그 다음 물리 변화는 분자가 변하지 않았고 분자는 똑같으니까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변했고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는 것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힘들지 않을 겁니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시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나마 참 착한 친구들인 게 첫 번째라고 1단원 첫 번째 파트라고 내용이 많지가 않아. 자, 많지가 않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하나 설명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 잘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해요? 잘 못해요? 큰일 났네? 그럼 못하면 어떡하지? 더하기, 빼기 할 겁니다. 더하기, 빼기 할 거예요. 숫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부터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화학 반응식. 자, 여러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두 물질을 더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기 쉽게 약간의 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에는 그냥 우리말로 씁니다. 자, 우리말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가장 먼저 분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분자 이름 쓰기. 오케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이렇게 분자 이름을 썼으면은 두 번째로는 분자식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분자식으로 쓰기. 두 번째로 할 일이에요. 여러분, 분자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O2, H2, N2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될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라고 하는 그 기홀, 등호, 는, 이꼴 이렇게 표기하죠. 과학에서는 화살표로 이야기합니다. 화살표. 오케이? 즉 이렇게 화살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 화살표가 결국에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등호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요, 등호 왼쪽을 좌항, 등호 오른쪽을 우항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과학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화살표 왼쪽을 통하여 오른쪽에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끼리 화학 반응을 한다 라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반응하는 물질들,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살표 오른쪽은 반응물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물질이죠. 생성된 물질이죠. 내가 힌트 다 줬어. 그럼 오른쪽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오! 야, 이 말이 더 좋다, 야. 결과물이 나오는데? 근데 원래 과학적 용어로는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생성물이라고 써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로 해주실 일이 반응물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랑 그 다음 생성물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는 저 화살표가 등호라고 했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얘들아, 우리 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 수소랑 산소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말로 쓸게요. 수소 더하기 산소. 화살표는 그냥 갈게요. 더해져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물. 우선 우리말로 씁시다. 물. 됐어요. 그럼 여러분, 수소랑 산소랑 물을 분자식으로 써볼게. 수소 분자식 어떻게 되니? H2. 그 다음 산소의 분자식 어떻게 되니? O2. 물의 분자식 어떻게 되니? H2. 이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또 쓰면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쭉 갈게. 얘들아, 이번에는 원자의 개수를 한번 세보자. 질문. 화살표 왼쪽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응물입니다. 여러분, 반응물에 수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원자요? 4개요? 수소 원자. 원자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죠.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화살표 오른쪽 뭐라고 불렀죠? 생성물. 생성물에서 수소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왜요? 2개 있죠. 정신 차려. 산소 몇 개 있어? 1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쌤 개수 안 맞으니까 산소 여기 2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H2O2가 뭐예요? 과산화수소죠. 이게 물입니까? 물이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모자른 쪽이 생성물이 모자르지. 그럼 보통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앞에 숫자 2를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공부했어요. 숫자 2가 붙게 되면은 수소만 2배가 되는 거야? 다 2배, 그치? 산소도 2배가 돼야 되지. 그럼 이렇게 앞에 2를 곱해줬기 때문에 결국 수소의 개수는 몇 개로 바뀌어요? 4개로 바뀌죠. 그럼 산소의 개수는 몇 개로 바뀌어요? 2개로 바뀌죠. 자, 이렇게 곱하고 나니까 이번엔 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응물에 있는 수소를 2배로 늘려줘야지만 개수가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해됐나요? 우리는 지금 가장 쉬운 물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죠? 예,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그렇게 안 어려워. 진짜 별로 안 어렵거든? 진짜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이게 뭐가 어려워지냐면은 막 엄청 복잡한 식들이 막 나와요. 오케이? 자, 꿀팁 몇 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옳게 쓴 식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분자랑 원자랑 원소, 원소는 우선 집어치우고 원자랑 분자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뭐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숫자 2라고 하는 친구가 붙어 있어. 그럼 이건 항상 뭐예요? 이건 분자예요. 그쵸? 그 다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분자고요. 그럼 이 분자에서 원자의 개수는 x가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있는 형태를 우리는 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개념은 분자는요,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항상 결합되어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혼자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 문제 푸는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풀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여러 가지 분자식들을 좀 암기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분자식을 암기하고 계시면 편해요. 예를 들면 H2O 물이죠. 그 다음 NH3 뭐예요? 암모니아죠.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이 두 친구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 다음 두 번째 꿀팁은 무엇이냐?
모든 내용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풀 때 한 가지 원자만 파고 들어가 보세요. 오케이? 결국에 반응물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랑 생성물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만 똑같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만 세시면 됩니다. 원자의 개수 파악하기. 이 원자의 개수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면은 화학 반응식은 어려운 거 단 한 가지도 없을 거야. 진짜로. 됐어? 됐지? 자, 그 다음 제가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예시들을 제가 쫙 한번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물리변화나 화학변화잖아요. 그 물리변화, 화학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금속이에요. 마그네슘 리본 가지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오케이? 자, 그냥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요. 자, 구부린 거는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대로일까요? 모양 변화니까. 무슨 변화예요? 물리 변화죠. 구부리게 되면은 성질은 그대로예요. 성질 그대로. 즉, 물리 변화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마그네슘 리본을 우리가 억지로 연소시킬 거예요. 불에 태울 겁니다.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성질 변할 겁니다. 성질 변한다. 자, 성질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연소하는 것은 무슨 변화니까? 화학 변화니까. 그지? 그럼 봐봐. 정신 차려. 딱 피부는 거기야. 그럼 봐봐.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마그네슘 리본은요, 전류가 흐르죠. 흘러요. 그냥 구부리게 되면은 이 친구도 전류가 통할까 안 통할까? 물리 변화니까. 통하겠죠? 얘는 전기 잘 통해요. 하지만 연소하게 된 친구는 성질이 변했으니까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하지 않겠죠. 당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묽은 염산과의 반응에서 일반 마그네슘 리본은 기체가 발생한대요. 그럼 구부리게 된 친구도 기체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발생하겠죠. 왜?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연소한 친구는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이제 마그네슘 리본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예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뭐 제가 좀 칠판에 써드린 암모니아 한번 가볼까? 한번 해볼까? 암모니아? 만들어보자. 자, 뭐 이름 같은 거 굳이 안 쓰고 한번 그냥 가볼게요. 두 번째, 암모니아의 생성이야. 암모니아의 생성. 여러분, 우선 암모니아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NH3로 생겼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바로 분자식으로 써주자면 N2, 질소라고 하는 친구랑, 그지? 그 다음 수소라고 하는 친구가 더해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NH3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화살표 왼쪽 뭐라고 불렀어?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 자, 지금 반응물에서 질소의 개수 몇 개 있어요? 질소 원자. 두 개 있죠? 수소의 개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에서 질소의 개수 몇 개 있어요?
하나. 수소의 개수 몇 개 있어요? 3개. 개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가장 맞추기 쉬운 것부터 맞추면 되는 거야. 그나마 질소는 곱하기 2 해주면 끝날 거니까 암모니아 앞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럼 질소의 개수 몇 개가 되나요? 2개 되겠죠. 이러면 끝인가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수소도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될까요? 그렇지. H에다가 곱하기 몇 해주면 돼? 3 해주게 되면은 수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6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개수 딱 맞아, 딱 안 맞아? 딱 맞아요. 이게 바로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진도 여기서 끝. 문제 푸세요.